안녕하세요. LA 아줌마 소피아입니다. 참 일주일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게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저희 지역사회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래서 제가 지난번 비디오를 인플루언서로 미국 LA에서 무료로 먹고 다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했었는데, 사실 그거는 제 머릿속에 계속 있었던 아이템이었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서 올렸는데요. 그 전에 제가 팔이 좀 다쳤다고 콱 집어가지고 롤러스케이트 타고 일어나다가, 롤러스케이트를 타다가 넘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일어나다가 물지불식간에 이게 바퀴가 휙 돌면서 왼손을 딱 짚었는데, 이 손목은 신기하게도 딱 일주일 만에 통증도 하나도 없어지고 완전히 플렉시블하게 바뀌었는데, 이 엘보가 처음부터 영향이 오더니 어떤 분은 눈썰미 좋으셔서 보셨더라고요. 제가 메이크업 비디오 마이탑띵스 쪽에 올린 2AN 그 비디오에 여기 이렇게 스와치를 여기 내가 테이프를 붙여놔서 여기다 했는데 여기가 퍼렇게 된 거를, 그러니까 펄했다가 이제 노래지면서 멍이 이제 빠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났는데 완전히 쭉 필 때 조금 덜 펴지고요. 이거는 계속 지금 한의사 김용석 한의원 선생님께서도 계속 이게 펴주지 않으면 나중에 굳어서 이게 안 펴진다. 그래서 갈 때마다 제 팔을 많이 꺾으십니다. 뒤쪽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팔을 피시는 그 액션이 저한테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막 찡그리고 막 그렇게 소리를 내고 막 이랬는데, 지난번에 하실 때 제가 이렇게 말똥말똥하게 하고 있으니까 거기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나으셨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안 되는 게 어깨를 터치를 못해요. 아직 이렇게 여기에 뭘까요? 고관절? 근육은 여기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 뭔가가 아직 지금 다 낫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깨가 안 잡히고 아직은 힘을 세게 줄 수가 없고, 하여튼 몇 가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포니테일 하는 거, 그런 거가 지금 완벽하게 이게 뒤집어 꺾여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진짜 일주일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를 너무나 이제 가까이에 온 거가 느껴지면서부터 어떤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변했는지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비디오 좋으시면 엄지척 눌러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생긴 거 하나 꼭 누르시고, 구독 버튼 누르시고, 구독 버튼 옆에 벨이 있죠? 벨을 한번 다시 누르시면 알림 설정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 제가 새 비디오를 올리면 노티스가 갈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수다 떨어볼게요. 이렇게 팔을 다친 게 12일 수요일이고, 목요일 금요일 침을 맞으러 갔었고, 금요일에 갔다 와서 이제 비디오를 찍어서 그 다음 주에 올리긴 했지만, 그 다음 주에 17, 19, 20일 월수금을 또 갔는데, 대한항공 승무원이 확진자로 발표되고 어쩌고저쩌고 한 게 여기 시간으로 2월 18일 화요일이었다고요. 한국에서 많이 확진자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물론 다 검사하고 들어오고 그러고는 있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직 한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비행기 편에 일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람들이 다 들어오고 있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 직원 여승무원이 확진자로 발표됐을 때 그 비행기를 탔던 그 안에 있었던 한국 사람들, 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이 사실 지금 또 다 생활을 하고 계실 것이고, 본인이 증상이 나타났을 수도 있고 안 나타났을 수도 있고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아무 문제 없을 수도 있지만, 그냥 왠지 되게 마음이 불편하고 좀 조심스럽고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코리아타운에 안에서 살지 않는 사람은 일단 첫 번째 하게 되는 내 행동 반경이나 그런 변화는 코리아타운에 가는 걸 줄이게 돼요. 그래서 아마 전반적으로 코리아타운 내 경제가 많이 주춤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점심 약속이 있어도 웬만하면 코리아타운 안 들어가게 되고, 또 마켓도 조금 수를 줄여서, 그 대신에 이제 한번 사면 살 거는 다 사겠지만 횟수가 확연하게 줄어들고요. 아직까지도 사실 침을 맞으러 다니는데, 거기는 굉장히 한의원의 직원들도 많으시고 환자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계속 쓰고 계시더라고요. 원장 선생님도 처음에 썼다 하시다가 나중에 계속 쓰고 계시고, 아마 굉장히 답답하실 거예요. 하루 종일 그렇게 생활을 하시려면. 저도 이제 거기에 가서 앉아있는 동안에는
매너 마스크, 이건 사실 뭐 내가 기침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냥 매너 마스크로 저도 쓰고 있었는데 잠깐 쓰고 있는데도 뭐 안에 이렇게 립글로즈를 살짝 틴트된 거 쓰고 있어서 다 묻고, 중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감염이 되었다, 한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감염이 되었다라고 할 때도 약간 조금 아직 나하고는 그렇게 큰 임팩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온 사람들 중에서 뭐 처음에는 아니어도 나중에 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이 왔다가 간 그런 케이스를 보고 나서는 행동 방향이 틀려지죠. 한 번은 이제 갤러리아 마켓을 갔어요. 그게 조금 이제 진행이 된 다음에 20 며칠 정도에 갔는데, 사람들이 입을 꼭 다물고 다녀요. 저를 포함해서. 조용해요. 진짜 쎄해요. 조용하고, 다들 조용하게 입을 안 벌고 다니고, 나도 사실 가방 속에 마스크가 있었는데, 이게 마스크를 쓰게는 안 되더라고요. 노인분 몇몇 분만 마스크를 썼고, 그냥 사람이 확실히 줄었어요. 확실히 줄었어도, 뭐 물품이 떨어지거나 사재기를 하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은 없었지만, 저부터라도 쌀이 떨어져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쌀을 2포대, 조금만 거예요. 그거는 10kg인가 그게. 하여튼 쌀을 2개를 샀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지난주에 28일 날 병원 갔다가 범원 갤러리아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 분을 봤는데 장갑을 끼고 계시더라고요. 그 장갑이 그 일회용 장갑도 아니고 약간 스키 장갑 같은 겨울 장갑인데, 일단 본인은 이게 싫은 거야. 그래서 그 장갑이라도 끼고, 그러려면 일회용 장갑을 끼고 다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마켓 볼 때는 이렇게 잡았다 놨다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겨울 장갑을 낀 분도 뵀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어느 시점에서 장갑을 빼서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그게 아무 소용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뭐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리고 돌다가 전 사실 되게 실망스러운 게, 범원 갤러리아의 김치가, 종갓집 김치가 13불 99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많은 분들이 가시겠다고 댓글을 남겨놨었는데, 곳의 가격을 올렸더라고요. 그 13불 99전을 한 몇 달, 거의 1년 정도? 항상 꾸준했어요. 그 가격이. 갈 때마다 놀라서 또 집어오고, 갈 때마다 놀라서 또 집어오고 그랬는데, 그 비디오를 올린 다음에 판매가 많이 돼서 그런지 가격을 14불 99전, 아무리 1불이어도 올리셨더라고요. 반면 다운타운에 있는 리틀 도쿄 마켓, 거기는 이제 한국 분들이 하시는 마켓인데, 리틀 도쿄 마켓은 원래는 16불 99 굉장히 비쌌는데 그거는 13불 99년으로 내렸길래, 이분들은 그거 보셨나 혹시,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래서 뭐 가격이야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뭐 게다가 오야 마음으로 매기는 거기 때문에 그걸 뭐 어쩔 수는 없지만, 그러면 우리는 또 찾아다니면 되죠. 그래서 종갓집 김치는 지금 리틀 도쿄 마켓에서 제가 마지막 본 게 13불 99전이었네. 지금 현재 어떤지 모르겠어요. 오늘 현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켓도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다음에 물은 우리 집에 정수기 필터를 달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LA 쪽에 사시는 분들은 그걸 안 하셨으면 그거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웅진코에에서 정수기를 뭐 더물 찬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기계를 여기다 하나 놓는다면. 근데 저는 싱크대 밑에 필터를 달고 여기에 정수기로 나오는 그 물이 정수가 돼서 나오도록.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 가지 온도로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물이 또 냉장고로 가서 냉장고에서 나오는 물은 좀 차갑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사실 물에 대한 그거는 별로 없어요. 물을 사재기 해야 된다고 생각은 좀 덜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애슐리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 물병을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도 그냥 잔소리를 해서, 저는 집에서도 이렇게 물을 이런 데다가 덜어서 마시거든요. 그래서 물은 따로 사재기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업체에서 물이 나오는데, 코카콜라에서 나오는 다산이나 그리고 스마트 워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언제든지 구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에 손세정제. 손세정제는 이런 식의 손세정제를 갖고는 있는데 차에다가 이렇게 하나 놨어요. 그래서 어디를 갔다가 차에 타자마자 손을 좀 닦고 그다음에 이제 드라이빙을 하고, 뭐 그렇게 도움이 될까요? 안 하는 것보다 낫긴 하겠죠. 밖에 다닐 때 이제 뭐 우리가 뭔가를 다 만지기 때문에 이제 그 만지고 다니는 거가 날 따라서 내 차에서 내 집으로 가지 않게끔 하려고 일단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사실은 차에서 내리기 전에 또 여기에다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내리기 전에 조금 더 하고 이렇게 차 문 닫고 들어오긴 하는데, 예, 그러고 있습니다. 안티백테리얼 와이프 있어요. 이렇게 티슈 같은 건데, 안티백테리얼 그 용액이 젖어서 있는 거, 뭐 식탁이나 어디를 가서 뭐 테이블, 왜 우리 마켓에 가면은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 핸들 같은 거 닦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몇 개 사다 놓기는 했는데요. 그거는 그냥 여기저기 있기는.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핸드백에 넣고 다니면서 그걸 쓰게 되진 않더라고요. 좀 아직은 손세정제의 경우에 조금 가격은 더 할 수 있으나, 이거는 지금 1불 95전, 뭐 이것도 사실 2불이면 사는 건데 가격은 똑같죠? 요거는 배트앤바디웍스에 나오는 손세정제입니다. 향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LA 아줌마 패밀리를 만났는데 저한테 요거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아직 배트앤바디웍스 가니까 이것들이 있더라. 물론 작은 사이즈고, 그리고 또 이걸 이렇게 여러 개 사다 보면 가격이 좀 되지만, 그래서 좀 사서 또 나눠주셔서 제가 오늘 감사히 받아서 왔습니다. 맨 처음에 그 우한 얘기가 나왔을 때는 중국 사람들이 문제였어요. 중국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작은 가게, 중국 타운뿐만 아니라 코리아 타운뿐만 아니라 멕시칸 동네고 뭐 어떤 동네고 조그만 가게란 가게를 다 일일이 방문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마스크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저도 조금 스몰 비즈니스를 멕시칸 동네에서 하고 있는데, 마스크를 찾으러 와서, 근데 처음에 홍콩 사람이라고, 자기 홍콩 사람인데 자기 아빠가 거기 있기 때문에 좀 사다가 보내드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희 남편이 그 사람한테 좀 많이 팔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와서 또 하루에 인당 몇 개 리밋을 주니까 거의 뭐 매일 찾아오듯이 해가지고 저희도 사실 갖고 있던 스탁이 다 솔드아웃 됐어요. 그러고 나서 한국에서 더 많이 심각해지고, 그리고 또 LA. 그래서 사실 LA 바닥이나 미국 전역에 그 마스크가 없는 거는 이미 중국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면서 사가지고 중국에다가 보낸다고, 그래서 온라인 그리고 조그만 가게들 다 뒤져가지고 마스크를 이미 다 동이 난 상태에서 이제 한국에서 이게 많이 심각해지고 이제 미국까지 이제 왔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되게 많이 가격도 비싸지고 그리고 구하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마스크를 지금 집에 사놓은 게 뭐 몇 개는 안 되지만 일단 이걸 사놨습니다. Non-woven cloth mask. 그리고 뭐 3중으로 돼서 3 layers high intensity filter. securely blocks bacteria or pollute. 이게 사실은 여기에는 securely blocks bacteria, 박테리아를 차단한다고는 했는데, 뭐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더 많이 아시더라고요. 미세먼지도 이미 경험을 하셨고 메스나 사스 같은 걸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마스크를 많이 이제 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무슨 94가 붙은 그런 마스크 정도가 되지 않으면 사실 소용이 없다고 하는데, 94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이소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거를 구해가지고 이제 가족 것마다 하나씩 이렇게 해놨는데, 올리비아가 주말에 리더십 캠프에 고등학생들이 하는 그 슈퍼바이저가 모자라서 올리비아한테 SOS를 친 거예요. 비행기 표를 해줄 테니까 좀 내려와서 해달라. 그래서 LA 공항 옆에 웨스틴이라는 호텔, 되게 이제 그 큰 길에 크게 있는 그 호텔인데, 거기서 이제 애들이 컨퍼런스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금, 토, 일 이렇게 온다 그래서, 참 이럴 때 공항 들락날락거리고 비행기 좀 안 탔으면 좋겠는데 그거 꼭 와야 되겠니? 근데 뭐 CR도 안 맥히는 일이죠. 와야 된다 그러죠, 당연히.
그래서 사실 올리비아한테 마스크도 챙겨줄 겸 손세정제, 뭐 이렇게 닦는 와인, 과자 뭐 이런 거 좀 챙겨주러 제가 공항까지 왕복 1시간을 갔다 왔다고요. 그래서 가서 건네주고 왔는데 일요일날 자기가 비행기를 타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면은 밤에 떨어지고 산호세 공항에서 UC 산타크루스로 다시 가려면 밤이어서 우버 값이 50불이 넘고 뭐 그래서 자기가 일요일날 집에 와서 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비아가 사실 지난 주말에 집에 왔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자고 그다음에 그 페이스북 그룹으로 그 UC 산타크루스 학생들이 쓰는 거기에 라이드 쉐어가 있어요. 근데 같이 그쪽으로 가는 LA 쪽에서 학교로 올라가는 애들이 운전하는 사람이 같이 해서 돈 받고 그렇게 해서 월요일날 올라갔는데 30불 줬다고. 근데 막 그거를 올라가는데 그 마음에 걔네들이 어디서 뭐하고 놀다가 올라가는지 모르지만 6시간 그 차 안에 그 공기를 같이 마셔야 되는데 발발 걱정이 다 되죠. 그리고 애슐리는 또 애슐리 나름 지난 주말에 디즈니랜드를 놀러 갔다 왔어요. 나는 참 미치겠어. 그런 거 좀 안 놀러 갔으면 좋겠는데 그건 뭐 몇 달 전에 이미 계획을 해서 디즈니랜드를 놀러 갔다가 왔고 또 요번 주말에는 샌디에고에 무슨 콘서트가 있어서 간다고. 일단 막 그런 부분이 저를 되게 약간 힘들게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해서 이게 약간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하면 계속 이것들이 나갔다가 지가 걸려와도 문제고 일단 집에 들어오면 100% 가족들이 다 같이 걸릴 텐데 이거 참 문제다라는 막 생각을 하면서 좀 안 갔으면 좋겠는데 막 그런 생각을 막 계속 하면 사실 뭐 생활을 못 하는 거죠. 지금 거의 생활을 못 하는 거고 한국에 계신 분들도 집에 오랫동안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또 제 친구 중에 하나는 한국에 있다가 베트남 갔는데 자기가 알아서 원래 그렇게 권고사항으로 됐고 한국에서 갔다가 온 사람은 14일 동안 자가 격리. 그래서 진짜 집에 있으면서 14일 동안 안 나갔다고 라면하고 컵밥하고만 먹고 와 그것도 사실 힘들 것 같고 하여튼 14일 후에 아무 증상이 없어서 나다니면 좋은 거죠. 뭐 한국뿐만 아니라 되게 여러 군데서 우울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미국에서 2002년부터 살면서 이렇게 뭐 황사나 뭐 미세먼지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 많은 데 가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거를 실제적으로 같이 동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금 내가 움직여야 될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또 물어보는데 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제가 지난 비디오에서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중국 사람들은 우한 때문에 조금 위상이 떨어지고 한국 사람들은 기생충 영화 그런 것 때문에 위상이 좀 올라갔다. 근데 순식간에 이제 기생충은 정말 너무나 짧은 순간 그 명성을 누렸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잊혀졌어요. 뭐 한국 영화 기생충 그런 얘기는 어디에 떠돌지도 않고요. 이제 한국이 세계 2위로 감염자가 많다는 것 때문에 일단 동양인은 싸잡아서 얘네들은 백인 애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싱가포르 사람, 말레이시아 사람 또 하여튼 모든 동양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구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싱가포르 사람이 인종차별 많이 당했던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고 제 친구의 이제 아이다호에 사는 최 박사 제가 전에 여기다 비디오 링크 올려놓을게요. 온 가족이 와서 제가 같이 만났었던 중학교 동창이 있는데 그 동창이 이제 페이스북 그룹에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자기 딸이 기침을 했는데 어떤 애가 나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기 싫은데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거에 상처를 받아서 엄마 아빠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러고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액션을 취해줬죠. 그래서 학교에 가서 컴플레인을 했고
학교 위에 레벨까지도 컴플레인 레터를 보내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사과했고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게끔 해주겠다고 일단 애들을 같이 이렇게 교육을 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말했던 애는 어떤 징계 처분을 받았고 빙산의 일각이고요.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뭐 엘리베이터에 아시안이 타면 백인 사람들이 이렇게 손으로 입을 막는다든가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딸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지금 현재 내가 만약에 학교를 다녔으면 자기가 그걸 당했을, 그러니까 이미 미루어 짐작해서 얘가 느낌이 오는 거죠. 지금 내가 학교를 다녔으면 애들이, 왜냐면 걔네들은 잘 모르는 거야, 백인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교육 수준이고 의식 수준인데 어느 나라나 자기 나라 사람 이외에 다른 나라 사람을 차별한다면 그거는 의식 수준이고 교육 수준이 낮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어떤 부분 한국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부모부터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아이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요즘에 그런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있고 분명히 우려되고 우리가 아시안으로서 그런 인종차별을 받지 않으려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또 스피크아웃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이가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당연히 엄마가 또 부모님이 가서 그 학교에다가 컴플레인을 넣어주셔야 되는 거고 비일비재할 것 같아요. 주변에서 비일비재할 것 같아요. 좀 걱정스럽고요. 그런 부분이 저는 이제 멕시칸 직원들을 데리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냐? 바뀐 게 있니? 그랬더니 사실은 없어요. 사재기도 안 할 뿐더러 그냥 별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얘는 뭐냐면 자기 할머니가 멕시코에서 온다 그랬다는 거야, 다음 주에. 근데 자긴 걱정이라는 거지. 왜냐하면 멕시코에서 발견된 사람이 뭐 2명? 이런데 사실은 더 있을 수 있는데 이 검사를 못해서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집에 애도 있고 그래가지고 걱정이 된다고. 그러니까 어디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진자가 많은 지역에서 사람이 확진자가 좀 적은 그런 데로 사람이 온다 그러면 당연히 무섭죠. 이 사람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갖고 여기를 건너올 수 있으니까 약간 두려움은 뭐냐면 옛날에는 무슨 뭐 핵이 어쩌고 근데 이제 뭐 핵도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런 식의 바이러스 전쟁이 계속 반복이 되겠구나. 앞으로의 생활은 매사에 내가 가는 곳 어디든 좀 더 가려서 다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LA 지역에 노숙자가 많다는 거는 뭐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상황일 텐데 뭐 저희 그 집 동네에는 좀 백인 동네이기 때문에 그 고속도로 같이 프리웨이 밑에 큰 응달 그늘에 이렇게 텐트를 치고 있는 노숙자가 많지 않았었는데 요즘에는 어디를 가나 거기가 아주 풀하우스입니다. 그래서 많은데 거길 지날 때마다 사실 생각이 좀 움찔움찔하게 등골이 좀 오싹오싹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가 진짜 그런 바이러스나 나쁜 병균이 많겠구나. 이 사람들이 또 사실 굉장히 문제고 그 안에서 뭐 모든 일을 생활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고 이 주변 지역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내 지역 사회인데 이 주변 지역도 다 좀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래도 얼마 전에 경찰이 쭉 이렇게 해서 여기가 다 비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권력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을 몰아내나 보다. 한편으로는 뭐 사실 짠하고 미안하고 그런 것도 없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서는 좀 나가줬으면 좋겠는, 그래서 잘 됐다 를 생각을 했는데 그때 클리닝 했나 봐요. 청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다시 제자리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좀 안전하고 세이프하게 그렇게 지내시기 바라고, 이런 일이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나이 들은 사람, 경험을 한 사람은 조금 더 몸을 사리게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젊으신 분들은 뭐 제 친구들이 페이스북에 올린 거 보니까 바이러스가 스타벅스하고 텀앤텀스를 피해가진 않을 텐데 커피숍마다 아이들이
꽉 차 있더라.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 아무 무방비 상태 그리고 앉아가지고 서로 가까운 자리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게 너무 불안해 보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우리가 뭐 사회생활을 전혀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요즘에 대체적으로 약속이 있었던 거는 많이 캔슬되고 또 장소도 좀 안전한 지역으로 옮기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본인의 생활 패턴이 어떤 걸 조금 더 바꾸면 그나마 조금 바이러스하고 더 멀어지고 내가 조금 나를 보호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봄이 오고 여름이 올 거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 좀 기승을 부리던 바이러스도 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이 비디오 좋으시면 엄지척 이 채널 구독하시고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